일단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님들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매 경기 모든 경기들에 이런 식으로 선발 투수의 특성이라든지 최근 이런 타격 폼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더 차별화해가지고 내놓으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또 소개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 앞서 이런 선발 투수의 특성 같은 것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다고 했었고, 이런 세부 지표 같은 것들은 아직 시즌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릴 건덕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좀 시즌이 이제 누적이 좀 쌓이면은 그때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보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시카고 컵스가 홈이고 마이애미가 원정입니다. 그래갖고 위아래 이렇게 나눠놨는데, 시카고 컵스는 오늘 좌완 투수인 AJ 퍽을 상대를 하거든요. 자, 이 AJ 퍽 같은 경우는 좌완인데, 그러면은 시카고 컵스가 올 시즌 현재까지 OPS는 7등이라고 해요. 742, OPS 742로 전체 7등 수준에 빠따다. 반면에 마이애미는 601로 전체 밑에서 두 번째 수준에 빠따라는 건데, 빠따 차이가 일단 확연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컨디션 OPS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시카고는요 홈에서 좌완 투수를 상대로 하고 낮 경기거든요. 이런 좌완을 상대한다, 낮 경기다, 그리고 홈이냐 원정이냐,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런 특정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OPS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시카고 컵스는 일단은 좌완을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하면 OPS가 전체 1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1008까지 올라가고 괄호 안에 있는 게 순위입니다. 순위. 그래서 시카고 컵스는 좌완 상대로는 꽤나 친다. 다만 이게 표본이 좀 적어요. 몇 번 많이 상대는 안 했어. 그래서 좀 튀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이라는 거고, 반면에 마이애미는 우완 상대잖아요. 오늘 타이온. 우완 상대로 원정으로 가면은 OPS가 801까지 오릅니다. 리그에서 빠따를 가장 못 치는 팀에 속하는데, 올 시즌 현재까지 우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쓸 때는 빠따가 꽤나 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낮 경기일 때, 물론 이것도 타석수가 77타석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올 시즌 우완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치르는 마이애미는 920으로 굉장히 잘 쳤다. 이런 것들은 볼만한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불펜 방울. 오늘 나오는 선발 외적으로 얘네들이 뭐 완봉을 할 건 아니니까 거의 어느 정도 조금 적당히 던지다 내려온다 치면 불펜이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불펜들의 방어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조금 살피고 가려고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방어율, 오른쪽에 있는 게 순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이애미는 지금 선발진도 구멍이 많이 나 있고, 빠따도 OPS 29등으로 거의 꼴찌급, 불펜 방어율도 거의 꼴찌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안 좋은 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 하겠죠. 그 기본적인 이런 표를 보시는 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얘기할 부분은요, 일단 타이온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제구력 보여왔다. 제가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리죠. 이런 제임슨 타이온이라는 선수예요. 타이온의 그 일반적인 사항들 적혀 있습니다. 지난 3년 정도 방어율은 어땠으며 몇 이닝을 뛰었냐, 삼진은 몇 개다, 뭐 이런 것들 기본 사항들은 여기에 다 있고요. 이 친구의 특성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제가 빨간 게 좋은 거고 파란색 같은 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아. 그나마 좋은 거 보면은 변화구의 가치가 꽤나 있다. 볼넷을 잘 안 주는 투수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익스텐션, 그 마운드 기준으로, 마운드가 이제 한 18m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마운드 기준으로 이 투구 지점이 얼마나 앞에서 던지냐, 이게 말 그대로 이 투수가 던지면서 이렇게 딱 놓는 지점 있잖아요. 릴리즈 포인트가. 이 릴리즈 포인트가 마운드랑 얼마나 최대한 당겨가지고 던지냐, 그거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앞에서 던질수록 타자한테 더한 압박감도 주고 구속이 억제도 덜 되고 뭐 그런 것들 측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타이오는 익스텐션이 괜찮은 투수고 볼넷을 잘 억제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타이온이 옛날에는 꽤나 이렇게 쓸만한 투수였다. 뭐 내용상 보면은, 자, 이거 밑에 있는 것도 지난 2016년부터 해갖고 한 7년 정도 타이온이 이런 각종 지표들 속에서 이게 당연히 빨가면 좋은 거고 파라면 안 좋은 건데, 저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건 BR의 퍼센트, EV, 하드히트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한창 얘가 좋았을 때는 배럴 타구는 뭐냐면은 이 타구가 95마일 이상, 그러니까 타자가 타이온에 공 쳤을 때 95마일 이상의 속도 플러스 어느 정도 발사 각도가 위쪽으로 가 있는 거, 그러니까 땅볼로 쳐지는 거 말고 말 그대로 잘 맞은 타구요. 안타가 될 확률이 높은 타구들, 장타가 될 확률이나 그런 거를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바로 안에 있는 퍼센트가 높을수록 배럴 타구를 잘 억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타이오는요, 그 제구력도 훌륭하고 이런 잘 맞은 타구 비율도 굉장히 적게 억제를 할 만큼 좋은 투수였다. 근데 최근 한 3년 정도 보면은 제구는 여전해요. 제구 여전히 좋고, 뭐 옆에 있는 뭐 패스트볼의 스핀이나 커브 스핀, 훌륭했던 익스텐션 이런 것들 많이 좋은데,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은 배럴 타구를 많이 쳐맞았다는 거, 그리고 익스트 벨로시티, 아까 말했던 상대팀 타자가 타이온에 공을 쳤을 때
그 타구의 속도입니다. 속도. 그거를 이스트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잘 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빠른 타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하드히트라는 거는 이 타구가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드히트 비율이라고 하는데 한창 좋을 때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나 타이온의 최근 컨디션은 좋지 않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것 저런 거 정리를 해드리는데, 반대로 일단 타이온 열심히 받고 우리가 자 AJ 폭 보면요, 뭐 딱히 그렇게 위쪽으로 뭐 큰 두각은 나타내는 건 없어. 근데 보면은 일단 얘도 키가 2m에 달하기 때문에 익스텐션 좋고, 말 그대로 보통 키가 크고 팔이 긴 투수일수록 익스텐션은 좋아요. 하드히트 비율이나 배럴 타구 억제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트 벨로시티도 억제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타구는 잘 안 맞는다는 거야. 잘 맞은 타구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AJ 폭은 선발 출신이 아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펜을 뛰었었고, 올 시즌 이 마이애미가 선발진의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땜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그냥 잘 맞은 타구 억제 잘하고, 하드히트 비율 잘 억제하고, 배럴 타구도 잘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올해는 볼넷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볼넷을 억제하는 게 상위 89%, 거의 뭐 상위 10% 정도로 볼넷을 잘 억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하위 1%라는 거야. 이렇게나 올 시즌에는 제구가 말을 안 듣는다. 그 패스트볼 구속도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자, 보면요, 이거는 근데 선발, 그 불펜에서 뛰다가 선발로 가서 그런 거긴 해. 자, 2022년 패스트볼 구속이 96.7마일이었습니다. 작년에도 95.9마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했는데, 올 시즌 선발로 나오면서 완급 조절을 하다 보니까 93.7마일, 거의 2마일 이상 하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나 구속이 하락하고 하면은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살폈을 때는 오늘 경기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불안하다. 보면은 지금 그 AJ 폭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약하고 원정에서는 강하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좌타자한테는 어느 정도 그 강한 편이고 우타자한테는 약했다, 비교적 약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시카고 컵스 승의 오바 같은 걸 일단 좀 볼 것 같기는 하네요. 신시내티의 천사, 내일 그 닉 로돌로랑 타일러 앤더슨이 붙는데, 일단 얘기할 만한 건 닉 로돌로는 올 시즌 한 경기밖에 소화를 안 했기 때문에 딱히 이런 거를 볼 건 없다. 얘를 말할 것 같으면 19년도 1라운드 출신에다가 93마일에 이런 그 포심이나 커브,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던진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34이닝밖에 안 던졌었고 그전에도 103이닝밖에 안 던졌습니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좀 주목을 받는 투수긴 했으나 표본이 부족하다. 그리고 통산 좌타자한테는 굉장히 통산 POPS가 4.65로 굉장히 강했다는 건 있어요. 이 천사를 보면요, 가운데 있거든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천사는 좌타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팀이에요. 로돌로가 좌타자한테 굉장히 강하고 우타자는 838, OPS, POPS가 838로 굉장히 약한 편인데, 천사는 보시다시피 샤누엘 말고는 좌타자가 없습니다. 스위치 히터로 이렇게 기용된다던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타자예요. 그러면은 내일 로돌로는 본인의 강점이 좀 안 드러나겠다, 이런 추론을 좀 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낮에는 3.0으로 괜찮았는데 밤에는 5.64로 비교적 약하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하고, 이 경기도 또 밤 경기거든요. 반면에 타일러 앤더슨, 이 친구도 1라운드 출신이고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은 커리어 내내 괜찮은 장타 억제력을 보여왔다. 제가 뭐 앤더슨도 올 시즌 출발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보면 이것도 역시 빨간색이 좋다고 했는데 빨간색이 상당히 많고, 어떤 구종들 주로 쓰는지 이런 것들 많이 적어놨고요. 보면은 커리어 내내 배럴 타구 비율, 이스트 벨로시티, 하드히트, 이런 잘 맞은 타구 비율은 앤더슨이 굉장히 잘 억제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뭐 피홈런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콜로라도에서도 쿠어스 필드에서도 굉장히 잘했었고, 얘가 작년에 조금 부진했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체이스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것들 쭉 봤더니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볼넷 비율이 꽤나 높았었고, 그리고 체이스 레이트가 상당히 죽었다. 이건 뭐냐면은 체이스 레이트는 스트라이크 존 밖의 헛스윙률, 그건데 존 밖의 헛스윙률이 낮았다. 한마디로 상대팀 타자들이 타일러 앤더슨의 변화구에 잘 안 속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문제였는데, 보다시피 올 시즌에는 볼넷도 어느 정도 호전이 좀 됐고, 커리어 내내 좋았던 이런 하드히트나 이스트 벨로시티는 여전히 좋고, 체이스 레이트도 회복을 했다. 그래갖고 현재까지는 타일러 앤더슨의 공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 내일 이제 천사가 원정이잖아요. 근데 이 타일러 앤더슨 같은 경우는 통상 홈에서는 3.70, 원정에서 4.92였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썩 좋지 않다는 건데, 눈에 들어온 거는 콜로라도에서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홈 성적이 굉장히 좋다. 한마디로 장타 같은 것들을 잘 안 맞는다는 거거든. 또 이 신시내티의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요,
여기도 상당한 타자 구장입니다. 근데 쿠어스까지 견인했던 앤더슨이 그래도 이런 뭐랄까 타자 구장에서 짤짤한 안타를 많이 맞을지언정 장타 비율은 좀 적지 않겠냐, 그런 것들은 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빠따적으로 보면 양 팀 다 큰 차이는 없는 팀인데 좌완들을 상대를 하고, 좌완 상대로 홈에서의 이런 신시내티, 좌완 상대로 원정에서의 에인절스 보면은 천사는 좌완 상대로 원정에서 잘 칩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고 표본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양팀이 비슷비슷한데 저는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은 천사를 꽤나 갈만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천사가 왜 역배인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요즘에 천사를 좀 많이 가거든요. 오늘도 천사를 가볼 만한 날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네요.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프레임 가시고, 저는 최대 일반승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화이트삭스, 여기도 투수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원래 크로시에 대신에 에릭 페데였다가 다른 친구가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투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분석하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스펜서 텀블 같은 경우는 뭐 지표 같은 것들은 괜찮게 찍힌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근데 뭐 보면은 92마일 정도의 페스티벌에다가 올해부터 스위퍼를 장착을 했다 보면은 여기 뭐 점으로 살짝 보이는데 이게 스위퍼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안 쓰다가 올해 갑자기 슬라이더, 아무래도 슬라이더랑 스위퍼가 비슷한 구종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잡히던 이런 슬라이더의 지표가 없어지고 스위퍼로서 이렇게 표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스위퍼를 30%가량, 그 포심을 34% 이렇게 좀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다. 싱커도 던지고.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2022년에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페스티벌 구속 같은 게 싱커가 93.4마일, 포심이 93마일 정도 나왔어. 근데 지금 보면은 1, 2마일 정도? 그 정도 구속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창 잘 나올 때는 막 94마일까지 시키고 했어. 싱커가 94.8마일, 94.8마일 이랬는데 요즘에는 92.8마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상 이후로는 구속이 조금 하락을 했다. 부상이 많은 선수답게 지난 4년 동안 96이닝밖에 안 던졌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예요. 한마디로 선발을 오롯이 소화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 부상으로 또 나가리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약점인데, 무튼 필라델피아의 스펜서 텀블은 디트로이트 시절부터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던 투수는 아니긴 했습니다. 게럿 크로시에, 이 친구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얘기할 만한 부분은 구속 빠르고 최근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직전 경기는 조금 아쉬웠었고, 얘도 커리어 초반에는 불펜으로 나오다가 토미존 수술, 그리고 어깨 쪽의 부상 때문에 거의 한 2년을 날렸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심, 슬라이더, 커터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구를 펼친 투수다. 그리고 지금 올 시즌 포심의 피안타 타율이 1할 4푼 3리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는요, 아무래도 빠따가 굉장히 부진한 편이죠. 마쉬 정도 말고는 대부분의 빠따들이 이 페스트볼 상대로 그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타율 같은 거나 리그 평균 대비 페스트볼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팀에 속한다. 필라델피아는. 저는 물론 필라델피아가 화싹보다는 강팀이죠. 화싹은 뭐 리그 각종 지표에서 최악의 팀 중에 하나니까 그런 팀은 맞는데, 필라델피아도 아직까지는 썩 좋지는 못해요. 필라델피아가 언제는 올라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좋지가 않고, 저는 이 경기 일단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언더. 스펜서 텀블이 썩 좋지는 않은 투수지만 화이트삭스가 빠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 올 시즌 OPS 꼴찌기도 하고, 크로시에는 여전히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빠른 볼 투수, 패스트볼에 좀 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크로시의 활약도 아직까지는 이제 봐주만 하잖아요. 언제 이제 좀 뭐랄까 마탱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좋게 보인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뭐 직전 경기 때 이 친구가 좀 털리긴 했는데 그날도 삼진 10개 잡았었고,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리스 세일 대 히니, 저는 뭐 세일이 이제 부상이 많았잖아요. 한창 이제 또 구속 같은 부분에서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다. 올 시즌 구속이 지금 한 94.7마일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2022년에 94.9마일, 작년에는 93.9마일로 조금 안 좋았어. 한 1마일가량 떨어졌는데 올 시즌 다시 회복을 했다. 그리고 커리어 통산 좌타자한테 535, 우타자한테 656,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셌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는 투수긴 했지만 특히 좌타자 상대를 상당히 잘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볼만 하죠. 텍사스는 꽤나 이렇게 좌타자도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코리 시거라든지 뭐 에반 카터 뭐 이런 친구들 나름대로 좌타자 좀 잘 치고 있는 투수들이 좌타자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텍사스 입장에서는 꽤나 고전할 만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볼만하고, 앤드류 히니를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포심 구속이 한창 정성기 때보다는 사실 뭐 이 친구가 전성기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없는데 이 구속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얘는요, 히니는요.
얘가 던지는 구종 중에서도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커브 던지긴 하지만은 포심 비율이 60%예요. 그래서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올 시즌 페스티벌 구속이 90.8마일, 작년에는 92.5마일, 그 전에는 93마일, 뭐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 구속이 지금 한 2마일 가량 깎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희니가 이게 2022년인가 그때 다저스 소속이었나? 그때 좀 잘했잖아요. 요새는 그때가 좀 플루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 2022년 다저스 소속일 때가 여러가지 이런 세부 지표상으로 커리어 하이급입니다. 가장 빨개요. 가장 빨간 게 많은 시즌이고 그 전으로 보면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자리를 찾아가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물론 올 시즌에는 이제 배럴 타구 비율 같은 것들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애틀랜타, 텍사스 작년 기준으로 빠따가 굉장히 강했던 팀들 간의 대결이기도 한데 애틀랜타는 좌타자 상대로는 좀 안 좋았다고 하네요. 좌타자 상대로 홈에서는 썩 안 좋았고 그리고 표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희니의 공이 작년보다는 느려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애틀랜타를 좋게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네요. 하지만 텍사스 역시 좌타자 상대로 매우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만 해. 텍사스가 올 시즌 평균 그 OPS가 720으로 전체 10등 수준인데 좌한 상대로 원정 경기를 갔을 때는 528로 되게 안 좋아집니다. 좌타자 상대를 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상대가 크리스 세일인데 이 크리스 세일에 이거 하나 좀 볼게요. 이건 뭐냐면 키니가 현재 애틀랜타 소속 빠따들 상대로 어땠냐. 평균적으로 피안타율이 34.4입니다.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선수한테 그렇게 많이 쳐맞았길래 이렇게 높냐. 보면은 맷 올슨한테 15타수 5안타 그리고 켈레닉한테도 9타수 4안타 다노한테도 4타수 2안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선수들 애틀랜타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 어땠냐 이런 건데 평균적으로는 3할 3분 3리 개쳐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일 보면은 세일은 상대를 얼마 안 하긴 했어. 지금 현재 텍사스 소속에 있는 친구들한테 26번의 타석밖에 상대를 안 했다. 근데 핵심 타자 중에 한 명인 시미언한테 15타수 4안타로 굉장히 강한 편이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만하죠. 아롤디스 가르시아한테도 2타수 무안타, 시거도 2타수 무안타. 주력 타자들도 잘 상대를 했다. 세일이.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긴 하는데 지금 워낙에 좀 볼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쳤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텍사스를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선발 싸움에서 좀 밀리고 빠따상으로도 물론 애틀랜타도 좋지 않지만 텍사스도 많이 밀린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애틀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선발 기세상 그런 싸움이 선발 기세상으로 좀 밀리는 감이 있고 빠따도 올 시즌 애틀랜타는 좀 그래도 건재한 반면 아무래도 표본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낮게 보이는 거지 아마 시즌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런 지표들은 애틀랜타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불펜 역시 텍사스가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것도 고려하면은 애틀랜타 쪽을 좋게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 라이언 대 플레어티. 조 라이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는 이제 폼이 3쿼터고요. 그리고 93마일가량의 포심에다가 3쿼터다 보니까 약간 좀 공이 이렇게 좀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좀 라이징 페스티벌 느낌이 납니다. 그래갖고 플라이볼 투수예요. 상대를 맞춰 잡는 느낌이 있다. 땅볼보다는 플라이볼 투수인데 문제는 이 새끼가 그 페스트볼에 힘이 좀 딸리게 되면은 작년에 전반기 막바지 7경기 동안 그때 7경기 동안 17개의 퓨홈런에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이볼 투수인데 이게 말을 좀 안 들으면은 피홈런을 엄청나게 쳐맞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약점이거든요.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는 피홈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편이다. 직전 경기 6이닝 1자책 12K 막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올 시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라이언도 작년에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시즌을 거듭하면서 피홈런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잭 플레어티 이 친구도 뭐 93마일 포심에다가 슬라이더, 너클컵 이런 것들 막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플레어티가 그 직구에 힘이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여기 보면은 여기 패스트볼 막 이런 식으로 있죠. 연도별로 이 친구의 패스트볼의 가치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창 잘했던 18년도 19년도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는 18년도엔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11점 페스티벌이 한 11점을 막아줬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22 이랬었는데 지난 3년 동안 22년에 마이너스 8 작년 마이너스 5 올 시즌 벌써 마이너스 7입니다. 이 정도로 플레어티의 공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플레어티는 점점점 커리어를 깎아먹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만 하고 뭐 얘도 보시면 이런 것들 커리어 내내 이런 배럴 타구 비율, 이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이런 것들 컨트롤 잘 됐었어요.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제구 같은 것들은 잡히긴 했으나 이런 부분에서 썩 그렇게 큰 강점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선발 투수 상으로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꽤나 차이가 있어갖고
일단 미네소타를 좋게 보고 싶은데 문제는 미네소타 역시 빠따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보면은 양 팀 다 보면요. 디트로이트나 미네소타나 빠따상으로 OPS 26등, 28등으로 최하위권인데 그래도 이런 컨디션 OPS 상으로 미네소타 우한 상대로 홈 경기 이런 경우에 29등입니다. 뭐 밤 경기까지 따졌을 때는 지표가 많지가 않고 디트로이트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 하면 그래도 OPS가 7 정도는 가요. 그래서 평균 정도는 나오는데 이건 미네소타가 올 시즌 빠따도 좋지 않고 이런 특정 조건 속에서도 빠따를 잘 치지 못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오늘 굳이 따지자면 플레어티가 다른 날보다는 좀 덜 쳐맞겠다. 그런 거 얘기할만 하고 양팀 모두 다 올 시즌 불펜은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언더가 가장 나아 보이네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미러키인데 프레디 페랄타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전에는 한 2번인가 등판을 걸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카일 깁스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 이 친구가 뭐 키가 2m에 달하기 때문에 늘 이제 익스텐션 같은 부분 좋게 찍힙니다. 키가 워낙 커가지고 자랑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것만 봐도 되죠. 그냥 익스텐션이나 땅볼 비율이 높다 이런 것들 말고는 딱히 자랑할 게 없는 투수예요. 그리고 뭐 볼넷 같은 거 괜찮게 좀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이닝 히팅 같은 거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통산으로 살펴보면은 그래도 좌타자한테 조금 약한 편이었다 이런 것들 얘기할만 한데 내일 그 미러키의 좌타자는 쌀 프렐릭, 제이크 바우어스, 그 뭐 퍼킨스라든지 투랑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올 시즌 폼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신인급이에요. 연차가 한 1, 2년 차밖에 안 된 타자들인데 얘네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근데 여기 중 사이프렐릭이나 퍼킨스는 뭐 스위치 히터 양타석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사이프렐릭, 투랑 이런 친구들 다 좌타자인데 올 시즌 전부 3할 정도 치고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갖고 깁슨이 조금 위기라는 소리죠. 반면에 이제 페랄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지금 미러키가 우드러프는 부상으로 빠져있고 코빈 번즈는 아예 이제 다른 팀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미러키는 페랄타라든지 웨이드, 마일리 이런 친구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고 했는데 페랄타는 뭐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미러키를 지탱해줄 선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3점대 방어를 올 시즌도 3경기밖에 안 했지만 2.5 상당히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기는 해요. 94.5마일짜리 포심 던지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이런 것들 던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상으로도 빨간색이 상당히 많죠. 그나마 약점이 볼넷 같은 거였는데 올 시즌에는 볼넷도 리그 상위 10%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라면 배럴 타구 비율이나 하드히트 이런 것들이 높다고 좀 안 좋다고는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제구도 잘 잡혀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페랄타 같은 경우는 이 카디너스한테 조금 약하다는 거. 세인트루이스 빠따들한테 117번 만나가지고 피안타율이 277입니다. 누구누구한테 그렇게 약했냐 이런 것도 좀 보면요. 먼저 골드 슈미츠한테 24타수 8안타 피안타율이 3할 3분 3리에요. 그리고 콘트레라스한테는 21타수 5안타로 강한 편. 아레나도한테 3할 6푼을 쳐맞았습니다. 홈런 4방 쳐맞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세인트루이스의 중심 타사들한테 좀 약했다. 그나마 뭐 조던 워커한테 5타수 2안타 브랜든 도노반은 5타수 무안타. 도노반은 잘 막았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페럴타가 평균적인 이런 다른 팀들 상대는 꽤나 잘했는데 세인트루이스한테는 조금 고전했구나 이런 것들 볼만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거 미러키 쪽을 좋게 봅니다만은 오바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더구나 미러키가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OPS가 높은 팀인데 특히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조건 속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저는 미러키 쪽을 조금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 다저스 대 매츠 뭐 여러 차례 야마모토의 이런 그 페스트볼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었었죠. 95마일짜리 포심에다가 커브, 스플리터를 주로 던지는데 커브는 인정받고 있으나 포심 피안타율이 일본에서는 1할 8푼 5리, 미국에 와서는 2할 9푼 1리로 말도 안 되게 쳐맞고 있다. 경쟁자인 이마나가 같이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이마나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마나가 이런 페스티벌에 비해서 회전수도 적고 말 그대로 밋밋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구도 잘 안 되고 있다. 한복판에 몰려가지고 이렇게나 피안타율이 높다는 건데 어쨌든 야마모토는 현재까지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근데 오늘 투수가 뉴욕 매치는 머나야거든요. 머나야는 뭐 구종 같은 것들은 변화를 오랫동안 깨워왔다. 원래 싱커를 많이 던지다가 포심, 체인지업, 스위퍼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는데 머나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볼넷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도 적어놨고 통산 좌타자한테 596, 우타자한테 752 이런 식으로 우타자한테는 조금 약했고 좌타자한테는 강했다.
근데 다저스에는 또 좌타자가 굉장히 많죠. 오타니, 프리먼, 먼시, 아우먼, 럭스 이런 식으로 좌타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점에서는 머나야가 꽤나 괜찮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머나야는 통산 다저스전 10경기 동안 42이닝밖에 못 버텼고 7.50으로 다저스한테 굉장히 약한 투수라는 거예요. 통산 다저스 빠따를 141타를 상대를 해가지고 2할 9푼 7리를 쳐맞았습니다. 이거 좀 보면은 누구누구한테 많이 쳐맞았냐. 일단은 무키 베츠가 머나야 상대로 귀신입니다. 29타수 10안타. 그 타율이 3할 4푼 5리고 장타율이 86이에요. 그야말로 킬러죠, 킬러. 윌 스미스도 16타수 8안타로 상당히 강했었고, 그나마 이제 테오스카 렌나스 1할 5푼 3리로 약한 편, 13타수 2안타. 프레디 프리먼 14타수 5안타, 357입니다. 굉장히 강했고, 이게 로하스까지 9타수 3안타로 얘한테는 잘 쳤네. 그나마 오타니를 잘 막았다. 5타수 1안타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다저스 빠따들은 머나야 상대로는 기분이 좋은 편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 하죠. 그래서 야마모토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머나야가 다저스한테 약간 편이었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 일단은 저는 오바. 제가 저번에도 야마모토 경기 때 오바를 가려고 했는데 그날 야마모토가 안 나왔었죠. 그래갖고 야마모토. 저는 뭐 종국에는 야마모토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언젠간 이렇게 그 일본에서 보여줬던 그런 포스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패스트볼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있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욕 매치가 시즌 초반에 빠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팀 다 이렇게 이런 특정 조건 속에서는 OPS 같은 것들이 그래도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오바 보고 승리를 가져가는 쪽. 근데 요즘에 다저스가 좀 가기가 애매하긴 해. 과연 이게 머나야를 얼마나 폭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저는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경기. 재밌는 투수 간의 경기예요. 블레이크 스넬과 조던 몽고머리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퀄리티를 높게 보는 투수들입니다. 물론 스넬 같은 경우는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보면은 이 스넬이 95마일짜리 좌완인데도 95마일짜리 포심을 던지고 체인지업이나 커브, 슬라이더 이런 것들로 상대 타자를 솎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문제는 얘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양대리그 사이영을 탔긴 했지만 스넬이 그만큼 저평가를 받는 이유, 이닝도 많이 소화를 못하고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것들인데 통산 좌타자한테는 587로 굉장히 강했고 우타자한테 666 둘 다 괜찮은 수준이었다. 특히 좌타자한테 강했다 뭐 이런 것들 볼만한데 또 이 애리조나의 좌타자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코빈 캐롤 말고는 좌타자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갖고 내일은 애리조나가 스넬한테 그렇게 썩 고전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하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또 2.71로 강했다. 원정에서 3.88이었고 이 샌프란시스코 구장이 제가 뭐 여러 차례 홈에서는 홈런도 적게 나오고 파크 팩터상으로 굉장히 투수한테 유리한 구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샌디에고에서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스넬한테 조건이 나쁘지는 않기는 해요. 그냥 좌타자가 조금 없구나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스넬 자체가 지금까지는 좋지 않다는 거. 물론 뭐 경기도 얼마 안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블레이크 스넬은 또 이것도 있어요. 애리조나 빠따들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다는 거. 통산 115타석을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타율 135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좀 더 들여다보면 누구누구가 그렇게 많이 당했냐. 일단은 렌달 그리척이 1할 2푼 9리 크리스티안 워커가 9푼 5리 1할도 안됩니다. 21타수 2안타 캡틴 마르테 25타수 3안타 뭐 이런 식으로 팀의 주력 타자들을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그 이제 에이스 코빈 캐롤도 4타수 1안타 그냥 존나 잘했습니다. 스넬이 상대를요. 이런 것도 얘기할만 하고 이제 애리조나는 몽고메리가 이제 애리조나 옷 유니폼 갈아입고 데뷔전이거든요. 저는 근데 좋게 봐요. 작년에도 몽고메리가 이닝도 잘 먹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참 재밌을 것 같고 양팀 다 퀄리티가 높은 투수들인 것 같다. 다만 이제 몽고메리 같은 경우도 좌타자한테 579로 굉장히 강했고 우타자한테 710으로 비교적 좌타자를 상대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또 보면 샌프란시스코도 이정우 정도 말고는 전부 다 우타자다. 전부 다 우타자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몽고메리가 이 좌타자한테 강한 수혜를 그렇게 썩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만 하죠. 근데 여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팀 다 잘하는 투수들이고 문제는 스넬은 아직 좀 오락가락 몽고메리는 데뷔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양팀 빠따 뭐 애리조나도 올 시즌 8등 정도의 OPS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세부지표 상으로는 썩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뭐 이 스넬이 애리조나 바다를 여태 잘 속아냈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그나마 언더가 가장 나을 것 같아. 사실 배팅하기 좀 까다로운 경기이기는 해요 이 경기는요. 자 다른 경기는 제가 애매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했는데 피츠버그 대 보스턴 경기 일단은 브라이언 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올 시즌은요. 작년에는
막 선발들 많이 떨어져 나가 있어가지고 보스턴이 1선발 급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초반 썩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는 퀸 프리스터 작년에 시즌 막바지쯤에 기용을 많이 했는데 작년 방어율이 7.74입니다. 뭐 볼넷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볼넷도 많이 줬고 피안 타율이나 피홈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한마디로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투수였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가려면 오바 같은 거 가시길 바래요. 올 시즌 피츠버그 빠따도 꽤나 괜찮은 편이었었고 특히 이런 컨디션 OPS 상으로는 현재 OPS보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나마 간다면 오바이지 않을까 이 경기는. 다만 보스턴이 영 빠따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갖고 조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 워싱턴은요, 이게 벌렌더가 아니었어요. 원래 어제는 원래 벌렌더가 아니어갖고 이 경기를 제가 뺐는데 보니까 오늘 벌렌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벌렌더가 아무래도 부상 복귀전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조금 이제 노세아 기미도 있었죠. 그리고 근데 그나마 이제 워싱턴 빠따 상대로는 통산 137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왔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경기 뭐 가실 분들은 아무래도 휴스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휴스턴도 OPS가 올 시즌 3점 정도로 좋은데 좌한 상대로 원정 이런 경우에는 OPS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튕기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 지표가 여기는요, 이런 지표가 좀 많이 미달이야. 여기 끝에다가 M으로 써놓는 거는 표본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빠따 표본이.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양키스 대 템파베이. 템파베이가 그 이제 불펜이었던 알렉산더를 선발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쓰임새가 좋지는 않아. 그동안 뭐 라스무센이라든지 제프리 스프링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잭 라텔, 원래 불펜이었던 애들을 선발로 썼는데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또 알렉산더한테 그런 도전을 한번 시켜보고 있는데 워낙에 템파베이가 지금 제대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맥클라난도 부상으로 아웃돼 있고 그런 상태여갖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알렉산더는 지금까지는 보여준 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반면에 그 슈미트 같은 경우는 작년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잘 막아주던 시기가 꽤나 길었었다. 그런 것들 얘기해 보면서 저는 슈미트는 꽤 솔리드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빠따상으로도 올 시즌 양키스가 템파베이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펜 차이도 엄청나게 심각하고 사실 양키스를 무난하게 볼만은 합니다. 그런 경기인데 아무래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맞대결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만 하죠. 그냥 그래갖고 뺐던 것 같네 이 경기는. 그래도 뭐 가실 분들은 양키스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클리블랜드 대 오클랜드, 참 이게 참 죽기가 쉬운 경기인 것 같아.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리스탄 맥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수예요. 근데 맥켄지도 아직까지 이게 일관성이 없어. 2022년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의 뭐 클리블랜드 에이스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폼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거의 부상을 통째로 쉬었었고 올 시즌도 돌아와가지고 현재까지 신통치가 않다. 오클랜드는 조 보일 작년 막바지 때 괜찮았거든요. 그 3경기 동안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였는데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2.2이닝 7실점, 그 이후로는 5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개막전에 한번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오클랜드가 생각보다 잘해요. 그래갖고 오클랜드 역배 같은 것들이 은근히 꿀맛인데 내일도 글쎄 이 경기는 애매해요. 나는 맥켄지 못 믿겠다. 2022년에 저처럼 좀 플루크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오클랜드 프렌 같은 것들도 갈만한데 조 보일 역시 믿을만한 투수가 아니다. 그리고 오클랜드를 믿고 가는 게 쉽지는 않죠. 저는 오클랜드가 뭐 폴 블랙번이나 시어스 이런 애들이 나오는 날이면은 프렌을 갈만하다고도 보는데 조 보일이 나오는 날 솔직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켄자 대 볼티, 이거는 그냥 애매하고 안 갔어요. 그냥 일단 볼티모어 크레머 믿을만하지가 않고, 볼티 빠따도 뭐 괜찮게 지키는데 사실 오락가락이 심하죠. 좋은 선수도 많이 있는데 사실 기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캔자스시티, 그리고 작년에는 애매했지만 올 시즌은 돈도 많이 썼고 제가 올라올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알렉 마쉬도 작년에는 그냥 피홈런 졸라게 맞고 나름대로 그 구위 같은 건 괜찮지만 나름대로 좀 포텐셜은 있어 보이는데 많이 맞았다 친다면 올 시즌에는 초반 몇 경기 동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선발은 딱히 볼티모어가 앞선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래가지고 애매해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콜로라도 대 시애틀 경기, 일단은 쿠어스 경기인데 다코다 허슨이 쿠어스에서 꽤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세인트루이스 시절보다도 오히려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애틀의 이제 에머슨 행콕 작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괜찮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 최근에 6이닝 2실점으로 잘한 적이 있었지만은 3.1이닝 8실점 뭐 이런 식으로 쳐맞을 때는 또 존나게 쳐맞거든. 그래갖고 이거 역시 시애틀이 지금 빠따도 훨씬 더 안 좋은데
믿을 수 없는 선발이 나온다. 안 가는 게 맞다고 싶었어요, 저는. 샌디에고는 맷 월드론이 나오는데 너클볼 투수입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애매하죠. 이게 안 되는 날은 재구 불안, 빠지는 공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잘 되는 날은 상대 타자 아주 요리를 하는데, 일단은 월드론이 올 시즌 3.14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토론토 선발 야리엘 로드리게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양팀 다 빠따상으로는 좋게 찍히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래갖고 딱 보이는 게 없었어. 선발 투수도 애매하고 스탯을 보려고 했더니 스탯상으로 그냥 토론토가 이런 특정 조건에선 되게 못한다. 그거 말고는 별로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샌디에고 좋게 보실 분들은 가시면 괜찮긴 한데, 월드론의 너클볼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패스한 것 같네요, 저는요. 자, 내일 마이애미 대 시카고 경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 플레이인 얘기를 좀 해볼게. 최종적으로 8시드를 누가 가냐 이 싸움이잖아요. 일단 지난 2년 동안의 플레이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이거 플레이인 최종전 107대 101이었고 동부에서는, 그리고 105 대 101이었습니다. 서부는요. 점수가 많이 안 났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 마이애미는 작년 플레이인 최종전에서 똑같이 만났는데 이날 91대 102 마이애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도 보면은 최종 플레이인 120대 95로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플레이오프에 돌입하고 이렇게나 중요한 딱 한 경기로 모든 게 갈리는 그런 승부에서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가 기준점이 205.5라는 거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고, 양팀 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버틀러가 빠지고 그리고 로지어도 못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시카고는 도순무랑 카루소가 퀘셔너블에 걸려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양팀 다 이런 결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 언더 보려고 했거든요. 작년 맞대결에서의 지표도 그렇고, 마이애미가 직전 필라델피아전도 이게 208점 났나 209점 났나 그랬었는데, 하여튼 0.5로 오바가 났어. 그 정도로 마이애미가 경기 내용상으로는 진짜 빡빡한 농구, 이 엔비드를 엄청나게 잘 틀어박았었고, 그나마 이제 좀 바툼 같은 애들이 열려갖고 오바가 나긴 했지만은, 마이애미를 봤을 때는 야, 역시나 플레이오프의 마이애미는 확실한 언더팀의 색깔이 있구나. 그리고 그날 히로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버틀러 역시 부상도 달고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를 생각하면은 언더를 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시카고 역시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제가 여러 차례 시카고 경기가 은근히 점수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버틀러가 없고 시카고는 도슨무나 카루소가 빠질 수 있다. 도슨무 얘기를 잠깐 하면요, 도슨무가 37.5분 동안 17.2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야투율 50.4%, 3점이 42.3%로 굉장히 솔리드했습니다. 경기당 스틸도 한 개씩 하고, 한마디로 딱 주전으로 자리를 갖췄고부터는 좋은 활약을 꾸준히 해줬는데, 내일은 이 도슨무가 빠질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태죠. 최근 경기들 계속해서 결장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 카루소도 얘는 직전 경기 때 뛰었는데 부상으로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일 카루소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거를 봤는데, 도슨무랑 카루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뛸 때랑 동시에 빠질 때 보니까 넬레이팅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는 언더오버가 엄청 요동칩니다. 도슨무랑 카루소가 동시에 뛸 때는요, 얘네들 점수가 한 225점 정도 그렇게 나는데, 얘네들이 둘 다 없으면은 점수가 236까지 나요. 평균적으로 득점 실점 주고받는 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 언더가기가 굉장히 빡세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슨무가 물론 수비도 잘하지만 득점도 한 17점 가나 뽑아주고 있는데, 도슨무가 없다? 아무래도 시카고가 지금 B팀 같은 애들도 없고 아쉬울만은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이 경기는 저는 피하고 싶긴 한데, 굳이 하나 내놓으라면 그냥 언더 정도는 내놓아 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있으나 없으나 올 시즌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런 것들도 봐주시면은, 야, 버틀러가 없는 거 걱정 많이 된다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플레이오프 모드에 버틀러가 없다는 거 아쉽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도 별로 못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뉴올리언스 대 세크라멘토, 이거는 올 시즌 맞대결이 5대0인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큽니다. 이게 보면 시즌 초반 2023년 11월쯤 이때는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팍스의 힘을 기반으로 조금 힘을 내줄 때였는데, 그때조차 뉴올리언스가 다 이겼었고, 그리고 최근 4월 11일날 그 세크라멘토가 비교적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인데 이때도 135대 123으로 충분히 본인들 할 거 다 하면서 이겼어요. 그게 가장 커 보여 나는. 그래갖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135대 123 이 경기도 주전이 빠진 것도 아니었었고, 사실 이런 등수 순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뉴올이 잡았다. 예. 심지어 그 경기는 또 세크라멘토 홈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를 뉴올이 잡다 보니까 내일 경기는 뉴올이 홈인데다가 올 시즌 상성이 굉장히 좋아서 세크라멘토를 상대를 한다.
물론 지금 잉그램이 퀘셔너블, 자이언은 빠져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이언이 있고 없고 따라서 자이언이 있고 없고 따라서는 생각보다 이런 점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올 시즌에. 다만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반대로 요즘에 뉴올리언스 잉그램이 돌아왔잖아요. 잉그램이 없는 기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3.2 수준에 잉그램이 없으니까 오바 쪽으로 많이 언더 쪽으로 많이 갔는데 잉그램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점수도 3.2점 가량 플러스 오바 쪽으로 5.3점 가량 간다. 한마디로 자이언이 빠진 빈자리를 잉그램이 돌아오면서 메꿀만 하다 이거거든요. 난 뭐 그런 점들 때문에 내일 경기는 뉴올 쪽이 좀 해볼만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그 직전 세크라멘토전 보면은 자이언이 31득점을 했어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쉽지.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세크를 제압을 했을 때 자이언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활약을 해줬는데 그 자이언이 없겠다. 이거는 아쉽죠. 다음 뭐 잉그램이 돌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커버해주지 않을까. 세크라멘토 물론 단판 승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보니스 역시 이런 덩어리 센터 발렌시우나스한테는 힘적으로 그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말링 몽크가 없고 케빈 허더 같은 이런 리듬 슈터들 슈터들이 없는 것도 또 세크라멘토가 상당히 약점이죠. 그다음에 좀 팍스 같은 애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허브 존스 같은 에이스 스타포도 있고 여러 조건상으로 뉴올리언스를 좋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요. 이 경기는 뉴올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 211.5 다소간의 플레이 특성상 언더는 좀 빡세긴 한데 저는 그냥 오바 쪽으로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길었는데 이만큼 하고 이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